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제1장 경제학 기본 이론에 관한 문제를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문제가 41문제 돼 있고요. 1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유무역주의 이론적 기초인 비교우이론을 노동생산성 입장에서 제시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노동생산성 입장에서 비교우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면 하벌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는 전혀 아니고, 리카도가 비교우이론을 얘기했지만 노동생산성 입장에서 제시한 사람은 하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케인스와 관계가 없는 것. 케인스라는 사람 있죠.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공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유효 수요를 진작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죠. 두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기능 활성화와 경기 조절식 경제 정책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맞고요. 3번, 유효 수요를 강조했죠. 그래서 유효 수요 원리와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 적자 재정 정책 반대. 이게 틀렸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래서 적자 재정,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 아서 피구와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후생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구와 관련 없는 것이 뭐냐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잡쉐어링 같은 직업, 그러니까 잡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유류세나 보조금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머니하고는 상관이 없죠. 한머니는 국제투기자금이죠. 그래서 국제투기자금과 관련된 규제를 얘기한 사람은 토빈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빈세를 얘기했죠. 피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구는 피구세라고 해서 부의 효과를 일으키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교정적, 징벌적 조세를 강조한 사람이죠. 오히려 한머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경제란 말의 본뜻. 자, 요거는 단거 볼 필요 없죠. 경세재민의 약자인데 세상을 살피고 논하며 백성을 구제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주의 3대 기본 원칙에 들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사유재산제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재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 사유재산제. 그 다음에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거, 무제한적으로 용인하는 거죠. 사적 영리 추구. 그 다음에 공정분배라고 돼 있는데 공정분배는 아니죠. 분배의 공평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계획경제, 공산주의 경제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자유경쟁 강조하죠. 그래서 경쟁, 자유방임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자유주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노동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과 임금의 유연한 조치, 이런 것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고용, 임금 이런 것들을 아주 플렉시블하게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두 번째, 공기업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민영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좀 더 민영화해서 팔아치우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죠. 신자유주의가. 그 다음에 3번에 사회보장 지출의 축소. 그래서 복지의 축소.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3번도 맞았고요. 4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평가 절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하거나 아니면 절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시장에, 자유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4번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죠. 자, 7번을 보죠. 다음은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 분쟁에 관한 학습 토론이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 또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부딪힐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서 발생한 중국의 과다한 무역 흑자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다가 파는 물건은
중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명시적으로 어쨌든 그 명분으로 봐서는 미국이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병수가 얘기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통해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일삼았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지적인 계속 그런 악순환이 있었죠. 3번 영이 미중 대립을 지켜보는 세계 각국은 신보호주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 세워놓고 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하여튼 이렇게 자국의 어떤 무역 수지의 흑자 뭐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호주의나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쪽으로 그런 쪽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창이 여기서 말하는 신보호주의란 자국의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 형태를 말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신보호주의는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그 장벽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산업이라고 하면 뭐예요? 유치산업. 유치산업은 유자가 뭐냐면 유치원할 때 유자입니다. 유치산업 할 때 유치원 할 때 유자예요. 그래서 유치산업은 아주 어린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설치한 건 요건 중상주의 시절입니다. 중상주의. 그리고 초기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무장관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신보호주의는 유치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보호관세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사양산업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 같은 거를 위해서 지금 관세 때리고 그러잖아요. 철강에 관세 때리고 자동차에 관세 때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미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이 유치 산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철강이나 자동차가 최고의 미국에서는 1900년대부터 일어나 가지고 한때 최고의 산업이었다고요. 그 노동자를 엄청 많이 고용하고 그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에서 그 3개주이죠. 아이오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뭐 미시건주라든지 이런 데서 그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옛날에 화랑이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고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철강이나 자동차 쪽에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쇠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치산업 보호가 아니라 사양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 바로 신보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중상주의 시절 얘기예요. 한 20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8번 보겠습니다. 병수는 2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80만 원의 연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빌려주면 120만 원 받게 됩니다. 또 정기금에 넣을 경우에 1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정기금에 예치하기로 했어요. 그럼 병수의 기회비용은 뭐냐?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만 원의 이자 수입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기금에 넣었잖아요. 정기금에 넣은 대신에 희생한 게 뭘까요? 희생한 게 80만 원의 연수입하고 또 하나가 120만 원의 연수입 이자죠. 그러면 80만 원하고 120만 원이 기회비용인데 그 중에 큰 게 기회비용이라고요. 다시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을 때 선택한 것을 위해서 희생한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답이 2번 120만 원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철수는 알바를 하면 시간당 8,350원 벌 수 있는데 오늘 영희를 만나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았다면 그러니까 시간당 8,350원 버는데 2시간 그 영화를 봤죠. 그러면 이 영화를 보느라고 8,350원을 2시간 희생한 거 아니에요. 곱하기 2 해야 되죠. 보았다면 철수의 기회비용 얼마냐. 일단 극장 입장권은 1인당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철수와 영희가 각각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희생한 건 10,000원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알바를 할 수 있는 2시간의 기회도 희생한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이렇게 따져야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8,350원 곱하기 2시간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26,700원이 나옵니다. 26,700원. 4번이 답입니다. 4번.